이 이야기는 어느 가을날 한 여자가 조용히 눈물을 흘리던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눈물을 닦아준 사람이 남편이 아니라 시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세상의 모든 사연과 그 깊이를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시나요?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늘 같은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정미선, 46살. 한때는 병원에서 환자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던 간호사였습니다. 하얀 가운을 벗고 결혼 반지를 끼던 그날이 언제였을까요? 25년 전 그녀는 사랑을 믿었습니다. 한성진이라는 남자가 자신의 손을 잡고 말했죠.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고. 그런데 지금 이 집에서 미선은 누구보다 혼자였습니다. 아침이 오면 성진은 서둘러 넥타이를 메고 나갔습니다. 저녁이면 피곤하다는 말과 함께 돌아왔죠. 그 사이 미선은 무엇을 했을까요? 빨래를 널고 청소를 하고 저녁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다림의 끝에는 항상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 앞에서 성진은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미선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봤죠. 오늘 하루 어땠는지, 힘든 일은 없었는지.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응, 아니야. 그냥 단답형 대화들. 마치 남남처럼 주고받는 메마른 단어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미선의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 남자가 자신을 여자로 보지 않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을까요? 자신도 이 남자를 남자로 느끼지 못하기 시작한 게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함께 살고 있지만 두 사람은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을 바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 홀로 남은 시아버지 한도영을 바라보는 미선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70살이 다 되어가는 그 어른이 아들 곁에 서서도 외로워 보였습니다. 도영은 평생 체육교사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뛰어다니며 호루라기를 불던 그 시절, 그에게는 확실한 목적이 있었죠. 아이들을 가르치고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것. 그런데 은퇴 후 아내마저 떠나고 나니 무엇이 남았을까요? 성진은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모시자고. 혼자 두기엔 너무 외로워 보인다고.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도 제대로 되지 않는 집에 또 다른 어른이 오시면 분위기가 더 어색해지지 않을까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도영이 이사를 온 첫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녁 식사 때 그가 먼저 말을 건넨 것입니다. 며느리가 차려준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고생이 많다고, 고맙다고. 그 한마디에 미선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들어봤을까요? 누군가 자신의 수고를 알아준다는 말을. 성진은 여전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신데도 휴대폰만 보고 짧은 대답만 하고 먼저 자리를 뜨고 그런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도영의 표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저런 식으로는 가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오랜 인생 경험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나자 미선은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전과 달라진 것입니다. 도영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돌아와서는 간단한 운동을 하고 신문을 읽고 가끔 미선과 대화를 나누었죠. 그 대화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날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요리 이야기, 옛날 이야기까지 도영은 미선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중간에 끊지도 않고 휴대폰을 보지도 않고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어주었어요. 어느 날 미선이 어지럼증으로 비틀거렸을 때의 일입니다. 시장에서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오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의 단단한 팔이 그녀의 허리를 받쳤어요. 도영이었습니다. 천천히 가자며 말하는 그의 목소리가 얼마나 다정했는지 모릅니다. 그 순간 미선은 깨달았어요. 아, 이런 게 배려구나. 이런 게 보살핌이구나. 언제 마지막으로 느껴봤을까요? 누군가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느낌을. 집에 돌아와서 성진에게 그 일을 말했습니다. 시장에서 어지러웠는데 아버지가 도와주셨다고. 그런데 성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래. 조심해야지. 그리고는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아내의 몸이 아프다는데도 그저 그 정도 반응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혼자 생각했습니다. 결혼이란 무엇일까? 사랑이란 무엇일까? 같은 집에 살면서도 이렇게 멀 수 있는 걸까? 창밖에는 겨울비가 내렸습니다. 차가운 빗소리가 그녀의 마음과 닮아 있었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진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는데 화면에 여자 이름이 떠 있었던 것입니다. 지연이라는 이름. 회사 동료라고 했지만 그 메시지들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단순한 업무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미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과 함께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자신 외에 다른 여자와 가까이 지내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 미선의 마음을 눈치챈 건 도영이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알아챈 것이죠. 어느 날 저녁 성진이 또 늦게 들어온다고 연락했을 때 도영은 미선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힘들면 말해라. 혼자 견디지 말고. 그 한마디에 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있다는 사실이 고마우면서도 슬펐어요. 왜 남편은 알아주지 못하는데 시아버지는 알아주시는 걸까요? 그날 밤 깊은 시간 미선은 부엌에 물을 마시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영도 서 있었어요. 서로 마주보는 순간 묘한 기류가 흘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지만 무언가 통하는 게 있었어요. 잠이 안 오는구나. 도영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잠을 잘 수가 없다고, 마음이 너무 복잡하다고 털어놨습니다. 그 순간 도영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를 보는 시선이 아니라 한 사람의 여자를 바라보는 시선이었어요. 미선도 느꼈습니다. 이 상황이 위험하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떨림도 느꼈어요. 아버님, 저희는 선을 지켜야 해요.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지, 지켜야지. 하지만 그의 눈에는 다른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지만 오히려 더 의식하게 되었어요. 식사 시간에 젓가락을 건네줄 때 손이 스치면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미선은 자신을 탓했습니다. 어떻게 시아버지에게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 하지만 마음은 쉽게 통제되지 않았어요. 도영의 따뜻한 배려와 성진의 차가운 무관심이 대비될 때마다 마음이 더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 옆집 박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동네에 살아온 어르신이었죠. 차를 마시며 박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며느라, 사람은 정으로 버틴다. 정 떨어지면 다 무너진다. 그 말이 미선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남편과의 정이 떨어진 지 오래였고
집안의 온기도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도영의 따뜻함은 마치 겨울날의 햇살 같았어요. 그날 밤 성진은 또 회식이라며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바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미선은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도영이 나타났어요. 힘들지? 그 한마디에 미선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고 또 참아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진 것이죠. 도영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녀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영의 손길이 너무 따뜻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위로받았을까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따뜻함을 느꼈을까요?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알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이 마음을 어쩔 수 없다는 것도. 금기를 넘나드는 위험한 감정이 두 사람 사이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부터 미선과 도영은 서로를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집에 살면서 피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피하려 할수록 더 의식하게 되었어요. 작은 접촉에도 가슴이 뛰고 눈이 마주치면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진은 여전히 무관심했습니다. 아내의 변화를 알아채지 못했고 아버지의 미묘한 감정 변화도 느끼지 못했어요.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며 가정은 뒷전이었습니다. 미선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나쁜 여자 같았어요. 하지만 도영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진짜 여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배려하고 보호하려 한다는 느낌. 어느 날 저녁 도영의 옛 동료가 찾아왔습니다. 함께 교사 생활을 했던 김만수였어요. 술을 마시며 옛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만수가 말했습니다. 도영이는 나이 들어도 심장이 뜨거워 제자들 지도할 때도 그랬지. 그 말을 들은 미선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뜨거운 심장. 그 심장이 지금은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위험하지만 달콤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만수가 돌아간 후 도영이 미선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며느리를 힘들게 해서.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너를 그냥 며느리로만 볼 수가 없다고. 그 고백에 미선의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꼈어요. 자신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었구나. 두 사람은 그날 밤 오랫동안 대화했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에 대해, 지난 삶에 대해,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마음에 대해. 말로는 선을 지키자고 했지만 마음은 이미 그 선을 넘나들고 있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욱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선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어요. 혹시나 도영과 마주칠까봐 조심스러웠지만 동시에 기다리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과연 어젯밤 나눈 대화가 꿈이었을까요?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는데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영이었어요. 평소처럼 새벽 운동을 마치고 돌아온 것이죠.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는 순간 어색한 침묵이 흘렸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미선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도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잘 잤다고, 고맙다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진이 서둘러 내려왔어요. 중요한 회의가 있다며 급하게 아침을 먹고 나갔습니다. 남편이 문을 나서자 집안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어요. 미선과 도영, 두 사람만 남겨진 공간에서 무언가 전기 같은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미선은 이상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도영과 함께 있을 때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밥상을 차릴 때 손이 스치기라도 하면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부끄러우면서도 동시에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며칠 후 시장에 장을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혼자 가려던 미선에게 도영이 말을 걸었어요. 함께 가겠다고, 무거운 짐도 있을 텐데 도와주겠다고. 미선은 괜찮다고 했지만 도영은 이미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을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을 보면 누가 봐도 다정한 부부 같았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그 미묘한 관계가 두 사람을 더욱 조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야채 가게 앞에서 미선이 무와 배추를 고르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어지럼증이 몰려왔습니다. 며칠 전에도 그랬는데 오늘은 더 심했어요. 몸이 휘청거리자 무거운 장바구니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의 강한 팔이 그녀의 허리를 받쳤어요. 도영이었습니다. 천천히 가자며 속삭이는 그의 목소리가 얼마나 다정했는지 모릅니다. 그 짧은 순간 미선은 남자의 체온을 느꼈어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따뜻함이었습니다. 괜찮냐며 걱정하는 도영의 눈빛에서 미선은 진심을 읽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 걱정해줬을까요? 남편 성진은 아내가 아파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도영은 달랐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도영의 배려는 계속되었습니다. 물을 끓여 꿀차를 타주고 소파에 앉아 쉬라고 했어요. 그런 그를 바라보는 미선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고마우면서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녁 무렵 성진이 돌아왔습니다. 미선이 오늘 시장에서 어지러웠던 일을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도와주셨다고, 정말 고마웠다고. 그런데 성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냥 그래. 조심해야지. 그뿐이었습니다. 아내가 몸이 아팠다는데도 깊이 걱정하지 않는 아들의 모습을 본 도영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저렇게 소중한 사람을 왜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는지 말이에요. 그날 밤 식사 시간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성진이 반찬 투정을 부린 것이에요. 이게 다냐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 순간 도영이 숟가락을 놓고 말했어요. 너 회사에선 누구 상 챙겨주는 사람한테 고맙다 하지 않냐? 집은 더 고마운 데다. 그 말에 성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나무라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빠진 것이죠. 하지만 도영은 며느리를 보호하려는 마음이었어요. 누군가는 미선의 수고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성진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아버지에게 지적당했다는 생각에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아요. 아내에게도 아버지에게도 더욱 무관심해졌습니다. 반면 도영의 배려는 더욱 세심해졌어요. 아침마다 미선보다 먼저 일어나 주전자에 물을 끓여 놓았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이면 하루가 편하다며 미선의 컵에 먼저 따라 주었어요. 장 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거운 것은 자신이 들고 계산도 자신이 하려고 했어요. 며느리가 고생하는 걸 보기 싫다며 자연스럽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런 도영의 모습을 보며 미선은 점점 마음이 기울어져 갔어요. 이런 게 진짜 남자구나, 이런 게 진짜 배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미선은 오랜 친구 윤선영을 만났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절친했던 친구였어요.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근황을 나누는 중에 선영이 예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 요즘 표정이 달라 보인다. 무슨 일 있어? 선영의 눈은 언제나 날카로웠어요. 미선은 당황했습니다. 설마 자신의 마음이 얼굴에 드러나는 건 아닐까요? 그냥 남편이랑 사이가 좀 안 좋아서. 미선이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선영은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가?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 결국 미선은 털어놓았습니다. 시아버지를 모시게 되었다는 것, 그분이 정말 좋은 분이라는 것, 그리고 혹시 자신이 이상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닌지 혼란스럽다는 것까지. 선영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선아, 네 마음 이해해. 남편이 소홀히 하니까. 다른 분한테 마음이 기우는 거겠지. 하지만 조심해야 해. 시아버지잖아. 그 말에 미선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도 그걸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마음이 쉽게 통제되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너 남편한테 뭐라도 말해야지. 선영이 조언했어요. 이대로 계속 가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지만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면 더 멀어질 것 같다고, 이미 대화 자체가 안 된다고 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미선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친구의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하기 어려워 보이고 도영에 대한 마음도 정리하기 힘들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옆집 박할머니가 나오셨어요. 며느라, 어디 갔다 와? 하며 반갑게 인사하셨습니다. 박할머니는 동네에서 오래 사신 분으로 미선을 딸처럼 아껴주셨어요. 표정이 안 좋네. 무슨 걱정 있어? 박할머니의 예리한 눈에 미선의 복잡한 심정이 들켰나 봐요. 미선은 그냥 웃으며 넘어가려 했지만 박할머니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라, 속 안 좋은 날엔 따뜻한 미역국이 약이야. 우리 집에 와서 한 그릇 먹고 가. 그 따뜻한 배려에 미선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이런 작은 친절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박할머니 집에서 미역국을 먹으며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할머니는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그 따뜻한 시선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도영이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왔냐며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그의 모습에서 미선은 또 다른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안부를 묻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소중했어요. 친구 만나고 왔다고 대답하는 미선의 표정을 본 도영이 걱정스러운 듯 물어봤어요. 무슨 일 있었냐고, 표정이 좋지 않다고. 그 세심한 관찰에 미선은 놀랐습니다. 남편은 절대 알아채지 못할 작은 변화까지 도영은 눈치채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성진이 또 늦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회식이 있다는 핑계였지만 요즘 들어 너무 자주 반복되는 일이었어요. 미선은 혼자 저녁을 차리며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도영이 부엌에 들어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설거지라도 하겠다며 소매를 걷어올렸습니다. 미선은 괜찮다고 했지만 도영은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함께 설거지를 하는 두 사람. 좁은 싱크대 앞에서 어깨가 스치고 손이 부딪히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두 사람 모두 조금씩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오늘 하루 어땠는지, 친구와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 도영은 진심으로 미선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런 도영을 바라보며 미선은 생각했어요. 이분은 정말 다르구나. 진짜 어른이구나. 나이는 물론이고 마음의 깊이도 남편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어요. 시아버지를 이런 시선으로 보는 자신이 잘못된 건 아닐까? 하지만 마음이란 것이 생각처럼 쉽게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늦게 성진이 돌아왔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니 정말 회식을 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미선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도영의 따뜻한 배려, 선영의 걱정스러운 조언, 박할머니의 친절, 그리고 남편의 차가운 무관심.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미선의 마음은 점점 더 도영에게 기울어져 가고 있었고, 그런 자신을 막을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금기된 감정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며칠이 지나면서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미묘해졌습니다. 미선과 도영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고, 성진은 여전히 그 모든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느 깊은 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미선은 뒤척거리다가 결국 잠을 포기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말랐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 있었죠. 그 무심한 잠꾸러기를 바라보니 더욱 허무해졌어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찬물 한 잔이면 답답한 마음도 조금은 시원해질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부엌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누군가 먼저 와 있었던 것입니다. 부엌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도영이 서 있었어요. 싱크대에 기대선 채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모습이 어쩐지 쓸쓸해 보였어요. 그도 잠이 오지 않아 나온 것 같았습니다. 발걸음 소리에 도영이 고개를 돌렸어요. 서로 마주보는 순간 어색한 침묵이 흘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선뜻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밤의 정적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까지 들릴 것 같았습니다. 잠이 안 오나 보구나. 도영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낮고 부드러웠어요. 밤 공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 상황 때문인지 더욱 섹시하게 들렸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냉장고에서 물을 꺼냈어요. 컵에 물을 따르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도영이 지켜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컵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긴장 때문인지 손이 미끄러졌어요. 컵이 바닥으로 떨어지려는 찰나 도영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와 받쳤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손이 겹쳤어요. 컵을 사이에 두고 미선의 작은 손 위에 도영의 큰 손이 포개진 상황. 따뜻하고 거친 남자의 손. 그 안에서 느껴지는 미선의 부드럽고 차가운 손.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두 사람 모두 숨을 멈춘 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컵을 놓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손을 떼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도영의 손에서 전해지는 체온이 미선의 팔까지 타고 올라왔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남자의 온기였어요. 그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여 미선의 손등을 어루만졌을 때 미선의 온몸에 전류가 흘렸습니다. 아버님,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그 순간 도영의 눈빛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를 보는 시선이 아니라 한 사람의 여자를 바라보는 뜨거운 시선이었어요. 도영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몇 센티미터에 불과했어요. 그의 숨결이 미선의 이마에 닿을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 속에서 자신과 같은 갈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린 선을 지켜야 해요. 미선이 거의 입술만 움직여 말했어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도영과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가 미선의 뺨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알고 있다. 하지만 도영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그의 엄지손가락이 미선의 뺨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그 부드러운 접촉에 미선의 눈이 저절로 감겼어요. 그 순간 현실이 돌아왔습니다. 미선이 급하게 뒤로 물러섰어요. 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렸죠.
정말 죄송해요. 치울게요. 미선이 당황해서 무릎을 꿇고 컵 조각을 주우려 했어요. 그런데 조각에 손가락이 베었습니다. 아, 하며 손가락을 입에 물었어요. 도영이 재빨리 다가와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피가 나고 있었어요. 위험하다며 미선을 일으켜 세우고 찬물에 상처를 씻어 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얼마나 부드럽고 세심한지 미선은 상처의 아픔보다 그 따뜻함에 더 집중하게 되었어요. 약은 어디 있지? 도영이 물었습니다. 서랍에 있다고 알려주니 그가 직접 반창고를 가져와 미선의 상처에 붙여주었어요.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얼굴이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고마워요. 미선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영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다치면 안 된다. 너는 소중한 사람이니까. 그 말에 미선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소중한 사람. 언제 마지막으로 들어본 말일까요? 남편에게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작은 상처 때문에 도영은 미선을 더욱 세심하게 챙겼어요. 밥을 먹을 때도 다친 손가락을 쓰지 않도록 도와주고 설거지도 대신 해주었습니다. 며칠 후 저녁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성진의 휴대폰이 식탁 위에서 울렸어요. 그가 샤워하러 간 사이였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떠올랐는데 발신자는 지연이었어요. 자기야, 오늘은 내가 맛있는 국 끓여줄게. 당신은 그냥 집에 와서 쉬기만 해. 사랑해. 그 문장을 본 순간 미선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자기야, 사랑해. 하트까지. 이건 단순한 동료 관계가 아니었어요. 손이 덜덜 떨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곧이어 또 다른 메시지가 왔어요. 우리 집 열쇠는 화분 밑에 있으니까 알아서 들어와. 우리 집? 지연과 성진이 함께 사는 집이 따로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미선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25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예 새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성진이 샤워를 마치고 나와 휴대폰을 들었을 때 미선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메시지를 확인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가 말했어요. 갑자기 야근을 해야 할 것 같아. 늦을 거야. 거짓말이었어요. 야근이 아니라 지연에게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녀가 직접 차려준 밥을 먹으러. 성진이 나가고 나자 미선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25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현실이 너무 잔혹했습니다. 그때 도영이 거실로 나왔어요. 미선의 울음소리를 들었나 봅니다. 무슨 일이냐며 다가왔지만 미선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그것도 아예 다른 집까지 차리고 있다고. 도영은 묻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미선 옆에 앉아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 따뜻한 품에서 미선은 더욱 크게 울었어요. 오랫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울어도 된다. 충분히 울어라. 도영이 속삭였어요. 그의 손이 미선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이 얼마나 부드럽고 다정했는지 미선은 이런 위로를 받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깨달았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미선이 고개를 들었어요. 도영의 셔츠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며 손으로 닦으려 했지만 도영이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내가 혼자 아파하고 있다는 거야. 도영의 눈에도 슬픔이 서려 있었어요. 며느리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도영의 오랜 친구 김만수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근처를 지나다가 들렀다고 했습니다. 미선은 재빨리 눈물 자국을 지우고 차를 준비했어요. 술을 조금 마신 만수가 옛 이야기를 꺼냈어요. 도영이는 정말 의리가 있는 사람이야.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지키는 성격이거든. 학교에서도 그랬어. 어려운 아이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돌봤지. 그 말을 들으며 미선은 도영을 다시 바라봤어요. 정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아픔까지 함께 아파해주는 따뜻한 사람. 만수가 돌아간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성진은 당연히 돌아오지 않았고 미선과 도영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서 마주 앉아 차를 마셨어요. 미선아, 도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힘들어하는 걸 보니 내 마음도 아프다.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말이야. 그 고백에 미선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한 사람으로서 그 말이 얼마나 간절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저도 아버님을 그냥 시아버지로만 볼 수가 없어요.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한 사람의 남자로 보고 있어요.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이상하지 않다. 도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도 똑같으니까. 너를 며느리가 아닌 한 사람의 여자로 보고 있으니까.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모든 긴장감이 절정에 달했어요.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지금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영은 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서 거리를 두었어요. 우리는 어른이다. 어른은 욕망보다 책임이 앞서야 한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도 통제하기 힘든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책임에는 너를 지키는 것도 포함된다. 도영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 말에 미선의 가슴이 뛰었어요. 지켜준다는 것.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 자신을 지켜준다고 말해줬을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에서 잠들었지만 마음만은 같은 곳에 있었어요.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선을 지키려 애쓰는 복잡한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성진이 없는 일주일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침을 함께 먹고 장을 같이 보고 저녁을 나누어 준비하고 마치 진짜 부부 같은 일상이었어요. 셋째 날 저녁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이 빨래를 거들어 나갔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어요. 급하게 뛰어 들어오려다가 현관에서 미끄러졌습니다. 하며 넘어지려는 순간 도영이 나타나 그녀를 받아 안았어요. 두 사람이 꼭 안은 채로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젖은 옷과 빗방울, 그리고 서로의 뜨거운 숨결. 도영이 미선의 얼굴을 살펴보며 물었어요. 머리카락에 빗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가 자연스럽게 손으로 물기를 닦아주었어요. 그 순간 미선의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도영의 손이 미선의 뺨에 머물렀고 미선은 그 따뜻함에 기대었습니다. 빗소리만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어요. 미선아, 도영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미선의 마음속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녀도 도영의 이름을 불렀어요. 아버님이 아니라 도영 씨라고. 그 순간 도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선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살짝 가져다 댔어요. 조심스럽고 떨리는 키스였습니다. 마치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 같았어요. 미선의 전신에 전류가 흘렸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어요. 도영의 입술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젊은 날의 격렬함은 없었지만 더욱 간절하고 애틋했어요. 키스가 끝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후회는 없었어요. 대신 더 깊은 갈망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도 돌아왔어요. 우리가 이래도 될까요?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영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후회하고 싶지 않다.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고 작은 접촉에도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선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마지막 밤이었어요. 내일이면 성진이 돌아온다는 날. 미선과 도영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번 일주일이 꿈 같았어요. 미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영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래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어. 그때 미선이 용기를 내어 물어봤어요. 도영 씨는 후회하세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을. 도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 내 곁에서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비록 우리가 함께할 수 없다 해도 이 마음만큼은 진짜니까. 그 말에 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런 사랑을 느껴본 게 언제였을까요? 이렇게 소중히 여겨진 게 언제였을까요? 두 사람은 그날 밤 새벽까지 대화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 마음을 어떻게 간직해야 할지. 쉬운 답은 없었지만 서로를 사랑한다는 확신만큼은 분명했어요. 다음 날 오후 성진이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본 아내와 아버지에게 간단히 인사만 하고는 바로 샤워하러 갔어요. 여전히 무관심했고 지연의 향수 냄새가 옷에서 났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성진이 폭탄 발언을 했어요. 아버지와 미선이 모두 충격을 받을 만한 말이었습니다.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성진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 이혼하고 싶습니다. 정적이 흘렸어요. 미선은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허탈했습니다. 도영은 아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다른 사람이 있어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성진이 태연하게 말했어요. 25년 결혼 생활을 이렇게 쉽게 끝내려 하다니. 그 순간 도영이 일어섰습니다. 너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냐?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25년을 함께한 아내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성진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어요. 서로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을 계속할 이유가 있냐며 되물었습니다. 그 차가운 말투에 미선은 더 이상 슬프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그날 밤 성진은 짐을 싸서 나갔어요. 당분간 친구 집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미선과 도영만 남게 되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선이 물었습니다. 도영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는 숨지 않아도 된다. 우리의 마음을 말이야. 폭풍 같은 하루가 지나고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은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될까요? 성진이 떠나고 일주일 후 이혼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25년 결혼이 차가운 법적 문서 한 장으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미선은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방감이 들었어요.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도영과 단둘이 남은 상황.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어요. 옆집 박할머니가 급히 달려와 경고했습니다. 며느라, 사람들이 너희 둘 이야기를 하고 있어. 조심해야 해. 며칠 후 마트에서 정말로 아줌마들의 험담이 들렸어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둘이 산다며 뭔가 이상하다는 뒷말들이었습니다. 미선의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날 밤 잠 못 이루는 두 사람이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미선아, 나 때문에 힘들지? 내가 떠나는 게 나을까?
도영이 고민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혼자가 더 무서워요. 미선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거리가 좁혀졌어요. 도영이 미선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달빛 아래에서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제 숨기고 싶지 않아. 내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저도요. 이 마음만큼은 진짜예요.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화답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진이 지연과 함께 당당하게 집에 나타난 것이에요. 아, 아직도 여기 계시네요? 지연이 건방진 어투로 말했어요.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인 양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미선 언니가 둘이서 잘 지내시네요? 지연이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도발했어요. 혹시 무슨 특별한 관계라도?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성진도 의심의 눈빛으로 아버지와 미선을 번갈아 봤어요. 동네에서 소문이 많던데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 순간 미선이 폭발했어요. 당신이 바람 피워놓고 뭔 소리예요? 25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고. 당신은 며느리잖아요. 성진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정상? 미선이 비웃었어요. 아내 몰래 다른 여자와 살림 차리는 게 정상이에요? 도영이 벌떡 일어서며 아들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이 자식아! 내가 버린 사람을 누가 어떻게 돌보든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도덕! 25년 가정을 지켜온 사람을 버리고 젊은 여자한테 빠진 놈이 도덕을 말하다니! 성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지연이 그를 말렸어요. 자기야, 시간 낭비하지 말아요. 떠나기 전 성진이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어요. 아버지, 후회하실걸요? 그들이 나간 후 도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람들 말이 뭐가 중요해?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살자. 하지만 일주일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진이 변호사를 통해 집 소유권을 주장하며 나가라고 통보한 것이에요. 미선은 절망했어요. 25년 동안 지켜온 집에서 쫓겨나야 한다니. 그런데 도영은 오히려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미선아, 이제 정말 새 출발을 하는 거야. 새로운 곳에서 아무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어. 드디어 이사하는 날이 왔습니다. 25년의 추억이 담긴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보며 도영이 미선의 손을 잡았어요. 새로운 시작이야 무섭지만 설레기도 해. 저도요, 처음으로 제가 선택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향한 곳은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하지만 과연 이들의 앞길이 순탄할까요? 성진은 정말 이들을 그냥 놔둘까요? 새로운 터전에서 펼쳐질 마지막 시련과 진정한 행복이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미선과 도영의 새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이사 온 지 한 달 만에 성진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얼굴이 상당히 초췌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저 잘못했습니다. 성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지연이 떠났어요. 다른 남자한테 갔어요. 미선은 놀랐지만 동정하지 않았어요. 자업자득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도영이 차갑게 물었어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우리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없을까요? 성진이 애원했어요. 예전처럼 도영이 비웃었어요. 내가 파괴한 가정을 어떻게 예전처럼 만드느냐? 미선은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했어요. 한때는 그토록 원망했던 남편이 이렇게 무너진 모습으로 와도 더 이상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성진 씨, 이미 끝난 일이에요. 우리는 이제 남남이에요. 미선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아버지는 시아버지고 미선 씨는 며느리잖아요. 성진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그때 도영이 일어섰습니다. 성진아, 내가 버린 가족에게 이제 와서 뭘 바라느냐? 우리는 서로를 사랑한다. 당당하게. 사랑? 성진이 경악했어요. 정말 그런 관계예요? 그렇다. 도영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나는 미선을 사랑하고 미선도 나를 사랑한다. 이제 숨기지 않겠다. 그 순간 성진이 뭔가 깨달은 듯 고개를 저었어요. 아, 그러니까 지연이 말한 게 정말이었구나. 동네에서 소문날 만했네요. 성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세상이 어떻게 볼지. 하지만 이미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성진이 떠나고 나자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작은 마을에서는 금세 소문이 퍼졌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함께 산다는 이상한 이야기가 말이에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옆집 할머니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어머, 우리 마을에 새로 오신 분들이시군요. 뭐가 이상해요? 요즘 세상에 사랑하면 되는 거지. 마을 이장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도영의 인품을 보고 마을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두 사람은 마을의 일원이 되었어요. 도영은 마을 청소년들에게 운동을 가르쳤고 미선은 마을 어르신들 간병을 도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에서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어요.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축복해 주었어요. 미선아, 행복하냐? 도영이 물었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이런 사랑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미선이 진심으로 답했어요. 나도 그래 늦었지만 진짜 사랑을 알았어. 바다가 보이는 집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어떤 이는 비난하고 어떤 이는 이해할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키운 건 사랑이라기보다 용기였네요. 용기가 자라면 사랑이 되는 거야. 그게 우리 나이의 사랑법이지. 바람이 잔잔히 불어왔어요. 그 바람 소리가 축복처럼 들렸습니다. 하늘 같은 사연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